대통령님, 저는 사전예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지금 감시라든지 불공정 거래 근절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증시 활성화랑 그리고 감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실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. 그래,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. 시장은 가급적 자유롭게, 그게 원칙인데, 이게 이제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나쁜 거,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. 근데 시장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는 거거든요. 규제는 다 나쁜 건 아니죠.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, 시장이 시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제.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강자들의 횡포, 특히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 방치할 경우는 그런 게 시장의 본성 아닙니까? 누구는 규칙을 지키는데 누구는 규칙을 안 지켜요. 그럼 규칙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. 규칙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, 이것도 규제죠. 그런 측면에서는 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. 완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는 완화 폐지해야죠.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어야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와 시장의 활성화는 얼핏 상충하는 게 맞죠.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가 필요하죠.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실 그거죠. 코스피 5천은 사실 제가 이거 5천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잖아요. 순이익 비율도 낮고 배당도 안 해줘가지고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도 공산 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낮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에요. 그거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삽니까? 그러니까 그런 이 비정상적인 거를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.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.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몇 가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오늘 주로 얘기한 시장의 불공정성,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거. 그 다음에 좀 제도적인 거지만 지배주주들,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,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거.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하겠죠.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책, 기업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좀 알려줘야죠. 이게 완전 눈 감고 경제의 가장 해악이 큰 게 불확실성이죠. 예측 불가능성. 이게 경제에 아주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. 이거를 제시를 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죠.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좀 부족하죠. 거의 없다시피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. 마치 조정간의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부이라고나 할까.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죠. 이렇게 되면 안 된다. 그래서 산업경제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부 역할. 그리고 또 하나 있죠.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 지정학적 리스크.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법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 오죠. 그래서 이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.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좀 정상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주가가 그러니까 정상평가를 받는 정도만 해도 전 2배를 넘길 거다. 당시 한 2,400, 500 정도였으니까요.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제가 출발할 때 도착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변동폭이 어떤가요? 떨어졌어요? 올랐어요?
왔다 갔다 했죠. 예. 지금 얼마예요? 지금 2,890.52인데 끝날 때쯤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. 8.9.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잠시 조정이라고 봐야죠. 2보 전진을 위한 1보 때.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상당히 정상화되고 정상화되면 2배 정도는 거의 가까이 갈 수 있겠다. 이제 거기에 제가 장담을 했잖아요.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천원 갈 거다. 노력을 해야죠. 거기다 이제 산업경제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집행이 시작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정화,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뭐 평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. 저는 그렇게 믿어요.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있는데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. 전부 부동산에 매달리고 그중에 황금성이 있는 쉽게 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집이다 보니까 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삼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도 폭등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또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대체 투자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죠. 전 정책 목표상으로. 그럼 결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?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빨리 일찍 이사 오세요. 집값 더 오르기 전에.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.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도 이제는 바꿔서 국장 환류 되돌아온 거 뭐라 그래 이걸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거 지능순이다.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.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해요. 이게 시장 정상화를 위한 1차 전초기지 같은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 잘 발견해내야죠.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건부를 좀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숫자는 무지하게 많고 시가총액은 낮고 왜 그럴까? 아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.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.